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주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11월 6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3천억 원 넘게 좀 사들였죠. 7월에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매수세를 보였던 건데요. 오늘도 벌써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매매 상위 1위 종목 삼성전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드리는 시간 마련돼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모두 참여 가능하죠. 문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 내 스타일에 꼭 맞는 그런 전략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3153-2612번, 1번과 2번 두 통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시면 저희가 순서대로 한 분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이후 시간에도 우리 정준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께 활짝 열려 있죠.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신저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매우 쉽습니다. 즉 문자 상담 번호 샵 4989번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돼요.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더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자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문자 받으시면 정말 클릭만 한번 하시면 바로 입장할 수 있거든요. 샵 4989 보내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동영상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용해 주시면 돼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정재훈 전문가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기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매일 기본적으로 2개 꼭 올라오고 있습니다. 장전 시황, 마감 시황. 이 두 가지는 정말 빠지지 않고 매일 올라오고 있고요.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그때그때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을 때, 이슈들 있을 때 관련된 영상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요. 언제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깜짝 강의 열리고 있거든요. 깜짝 강의까지 모두 참여하고 싶으시려면 오픈 채팅방 그리고 유튜브 구독 버튼 꼭 잊지 마시고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반도체 투톱 종목 나란히 52조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 삼성전자 굉장히 중점적으로 사들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좀 먼저 여쭤보고 싶은 종목이 있어요. 바로 원익 IPS입니다.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삼성투자의 최대 수혜는 원익그룹주다라고 했는데 어제 어닝 쇼크 나오면서 오늘 장 초반 8%대까지 좀 빠졌다가 현재는 낙폭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지는 모습에 팔아야 하나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빠질 때 더 들어가야 하나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멘토님 방송 중에 원익 IPS 3분기 실적은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고 이미 예상을 하셨던 바잖아요. 예. 원익 IPS랑 좀 오늘 시장 종합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우선 잠깐 시장 얘기를 좀 먼저 진행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여전히 시장은 IT 섹터로 일단 주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53,500원 장중에 신고가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SK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조금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시장의 중심은 IT 쪽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되겠죠. 삼성전기도 아마 추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IT 쪽 섹터의 시장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장비 쪽 부품 소재 이 부분들의 종목군들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가 많이 나왔던 종목군들 중에서도 더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겠지만 시세가의 흐름들이 나오지 않은 그런 종목군들에서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 매일 장전 시황을 좀 올리면서 관심주들 좀 많이 올려드리고 있어요. 고영 같은 종목도 못 올라갔었죠. 좀 무겁긴 하지만
고영 같은 종목군들도 지금 전고점 돌파 시도, 이 4월달 올해의 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 이외의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재 쪽인 솔브레인이나 동진세미캠 이 기업들도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결국은 종목 싸움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는 종목 싸움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들, 수급적으로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은 보이진 않아요. 다만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라면 외국인 쪽 둘레 6, 6거래일 연속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죠. 연기금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 매수를 해주다가 매수가 끊겼어요. 그러다 매도로 좀 전환이 됐었고,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수와 매도를 반복적으로 해주다가 최근 11월 달 들어서면서 매수 강도를 조금씩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 따른 기대감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내년도 시장에서는 그래도 성장할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섹터, 이 부분들이 일단 IT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의 이 매수세의 대부분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만 놓고 보게 된다라면 IT 속 섹터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또 한 부분들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조금 다르죠.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종목별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거래소 시장에 IT 쪽 섹터가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IT 쪽 장비사들이나 소재, 부품 쪽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결국은 거래소 쪽의 형님격인 대형주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그래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여러 분야에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비메모리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이 중소형주에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한 부분들은 제약바이오예요. 코스닥 쪽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와줘야 돼요.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만 시장은 괜찮다. 결국은 지금 현재 뭐 HLB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펄어비스 약보합세 있죠. 근데 펄어비스는 게임주죠. 차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배열권역으로 이제 돌려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부분들, 펄어비스 게임주니까 몇몇 게임주들, CJENM 역배열이니까 기술적인 반등. 하지만 이만큼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죠. 요 매물 소화를 하게 된다라면 추가적으로 반등은 나올 수 있겠구나를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여기에서 주도 섹터로 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펄어비스 일단 정배열 초입이죠. 스튜디오 드래곤 마찬가지로 오히려 펄어비스보다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좀 더 강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CJENM 같은 이만큼 올라갈 여력이 있죠. 그 부분들은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면 돼요. 이만큼의 여력이 있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러면 CJENM을 한번 좀 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이외에 KMW, 메지온, 휴젤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와 5G 종목군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시총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 포진되어 있던 그런 종목군들 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한 얘기는 이제 IT 섹터의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지수에 대한 흐름들도 양호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원익 IPS를 한번 볼게요. 원익 IPS를 좀 잠깐 보면 실적 발표를 어제 했었죠. 어닝 쇼크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당연하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죠. 보게 되면 어제 부분들만 놓고 보게 되면 요 정도예요.
탄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렇게 움직였고 상승의 목표치를 도달했으면 쉬어가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어제 어닝 쇼크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 급락이 나왔는데 보통 시장 때였으면 아마 이렇게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게 아래 꼬리를 달고 시초가를 회복을 했을까?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3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다는 얘기에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 따져봐야겠죠. 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가? 리포트를 확인해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좀 있었고 매출 지연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분기 때 매출로 잡혔던 부분들이 4분기로 돌아설 거고 일회성 비용이었기 때문에 4분기에 또 그 부분들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4분기를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마 만약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이라면 오늘 좀 털리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다라고 해서 개파락 출발을 했고 장중 9% 가까이 밀렸기 때문에 일부 좀 챙겨 놓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장비, IT 장비 소재 부품은 지금 당장의 3분기 그 다음에 4분기의 실적을 보고 종목을 매수하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더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투자를 하실 분들만 보시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을 겁니다. 그게 2만 원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50%가 넘게 올라갔었죠. 조정은 당연스러운 거예요. 여기에서 V자로 다시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지 아니면 당분간 박스로 흐름들이 나올지 그 부분들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원익 IPS를 포함한 원익 계열사들 종목군들은 삼성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년도 실적 분명히 올해보다 더 좋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사상 최고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 자리 때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신고가, 조금 더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사상 최고가, 그 부분들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물론 시황적인 부분들이 달라지게 된다면 주가적인 부분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5G 마냥 이게 뭐 바닥권역에서 뭐 1000%, 200%, 300%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다? 뭐 좀 유식한 말로 아름다운 조정 구간이구나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어디에서 매수를 할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최근에 원익 IPS가 상승을 했던 주된 요인은 수급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에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쪽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주면서 상승을 이끌었던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아마 외국인 쪽 오늘 79,000주 장중에 매도가 나왔는데 좀 매도가 나와주겠죠.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치 못하게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당분간 좀 박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숨고리가 좀 나오겠구나. 그러한 포인트로 좀 진행을 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조정을 받았을 때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조정폭이 좀 깊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면 어디에서 좀 매수의 포지션을 잡아갈까, 그 부분들을 고민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장비, 소재, 부품 이쪽 섹터는 지금 바로 당장의 실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부분들만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과 원익 IPS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제약바이오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현재 이 흐름 그대로 IT의 비중이 늘어난다면은 지수 흐름은 훨씬 양호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IT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원익 IPS 삼성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현재 실적 잠깐 주춤하게 나왔지만은 내년에는 정말 사상 최고 실적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문자, 전화 많이 주고 계시죠? 문자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걸어 주셨을 때는 직접 멘토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대안 종목까지도 얻어갈 수 있거든요. 문자와 전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6778번님이 신청을 해주신 셀트리온 헬스케어 먼저 살펴볼게요. 7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많이 빠졌죠.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37,000원대까지 빠졌는데 잘 견디셨고 현재 54,000원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매수가보다 한참 아래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오늘은 조금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셀트리온 75,000원까지 매수가가 75,000원 부근인데 매도를 안 하셨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물려서 장투거나 아니면 정말 길게 벌 포지션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근데 이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는 다른 장기 투자가 된 거죠. 물려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보게 되면 추세, 이 하락 추세대를 아직까지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차트는 역배열이에요. 역배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꿈은 꾸지 마세요. 절대 이런 일은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구나.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75,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셔서 3만원대까지 빠졌어요. 정말 힘들게 하셨는데 일단 버티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지금 이게 흐름들을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 박스냐, 그러니까 요 6만 원 언저리를 고점으로 한 박스 권역이냐, 아니면 한 단계 조금 더 올라가서 한 6만 5천 원 정도부터의 박스냐, 요게 지금 한 번 더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요런 쪽은 많이 빠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돌림 자리 때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어 보여요.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하락에 있어서의 절반 되돌림이 나왔어요. 그죠?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되돌림이 나올 거라고 했고, 그 절반 되돌림 자리대가 매물대라는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야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목표 자리대를 잡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렇게 76,000원 자리대, 매수가 언저리대까지는 다시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매수가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시간은 걸리겠지만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 그런 부분들 같다라면 얼마 전에 좀 블록 데이를 했었어요. 10월 달에. 그러면서 좀 밀려 내려왔다가 바닥을 다지는 건데, 아마 눌리게 되면 이 5만 원 이하 권역으로 다시 한번 눌릴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때 조금 5에서 10% 정도는 더 늘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 정도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매수 타이밍은 5만 원 이하, 한 49,000원에서 한 47,500원 그 사이에는 일단 비중을 조금 소량 늘려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더 가져간다면 목표가 정도는 한 76,000원 정도 잡아놓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5만 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낮춘 다음에 어느 정도 끌고 가면서 목표가 7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하겠습니다. 4827번님이 보내주신 TPC 살펴보겠습니다. 4,94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TPC 8월 달에 이 일본과 좀
사이가 안 좋을 때, 삐그덕될 때 자동화기기 부품 분야에서도 일본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다라면서 그때 좀 급등이 나왔었죠. 이후에는 또 다시 내려오면서 8월에 그때 그 가격으로 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TPC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의 전망. 일단은 뭐 TPC가 실적이 잘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총리께서 일본을 다녀오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어제 기사 난 거 보니까 불화수 소요를 무기화하려고 한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본의 하는 행태가 뭐 그렇죠. 원래 그 일본 애들의 고유한 습성 뭐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본이 좀 잘못 알고 있는데 한국민들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 넘어설 겁니다. 한국은. 그런 의지가 있는 대한민국을 뭘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무기화하려고 한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필승 코리아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막 수입이 많은 그 부분들에 있어서 대체를 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한국인들이 한국 기업인만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저런 부분들 행태는 아마 한국 기업들에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장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근데 TPC 같은 경우는 일단 이슈로 상승을 했어요. 이슈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테마는 항상 꺼지면 끝나면은 상승 초입대로 다시 밀린다라는 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쩔 수 다 밀렸죠. 하락 N자형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매수가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더 보유를 하시고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PC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가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 걸려와 있네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테스. 테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예, 매수가는 21,850원, 네. 20%. 21,850원에 20% 갖고 계시고요. 예.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나는 이걸 10월 달에 샀는데 10월 중순에 샀거든요. 네. 그때 요 조금 한 3만 원 오를까 싶어가 샀는데 안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거 네. 좀 올라갈란가. 한 3만 원대는 올라갈란가.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이 갈아타려고 다른 거로. 10월 중순에 들어가셨고 3만 원 정도 좀 단기적인 목표가 3만 원 잡고 들어가셨는데 근데 이제 아직 3만 한 5천 원이지. 내가 이거 잊어버렸다. 3만 5천 원이요. 근데 움직임이 없어서 연락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바로 천장에 팍 올라가다가 네. 들을 때는 막 싹 내려가 버리고 알겠습니다. 이게 너무 기폭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변동성이 좀 있다 생각하셔서 연락 주셨네요. 예. 알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팔면 뭐 사시려고요? 팔면은 어떤 걸로 제약주 갈아타고 살라고요. 뭐요? 제약주. 제약주. 텔콘을 살까 싶어. 어머니 텔콘을 응. 왜요? 내가 전에 그걸 사서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단기 하시죠? 예, 나 그걸 좀 좋아했거든요. 단기도 하고 중기도 하고 그래요. 수익은 좀 많이 좀 나셨어요? 계좌 수익이? 아유, 없어요. 다 까먹었어. 단기 하니까 그러지. 단기 하니까. 중기도 해요. 뭐. 중기도 하는데 그렇게 수익이 안 나셨어요, 어머니? 했는데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 어머니가 일단 중요한 거는 3만 5천 원 말씀을 하셨어요. 예. 3만 5천 원을 뭐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후라락 해갖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어머니? 나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다 이래 뭐 할 줄 알았는데 뭐 이거는 좀. 자, 어머니한테 현실을 알려드릴게요. 예. 조정받으면 이거 한 17,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18,000원짜리 때까지. 알고 계세요, 어머니? 예. 그리고 어머니는 이게 지금 단기로 보셨다고 했는데 이거 단기로 보셨죠, 어머니? 예, 예. 이게 단기로 보셨는데 매수 타이밍도 일단 잘못되셨고요. 거래량이 증가가 돼 있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어머니. 그래, 거래량도 없어요. 예. 그런데 어머니가 이게 흐름이 없으면 텔콘으로 갈아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갈아탈 만한 주식 아니에요, 어머니. 아, 그래요. 이거 제일 그리고 빠지면 더 빠질 수 있어요. 냉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니한테는 이게 약보다는 독이 될 것 같아요. 좀 부드럽게 얘기하게 되면. 빠지면 2만 원 깨고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한 18,000원 정도 때까지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예. 중장기로 투자를 한다?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테스트는. 35,000원 이 부분들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머님의 목표한 가격 비스무리하게는 움직일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예. 단 그때가 언제쯤? 그거 알면 제가 여기 안 있었겠죠. 그죠? 올해 안으로. 뭐야? 올해 안으로. 올해 안으로 못 가요. 아이고. 올해 안으로 못 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중장기 투자도 하고 단기도 하시고 한다고 하셨는데 섹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 어머니가. 근데 문제는 어머님이 수익이 안 나시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이게 단기로 볼 게 있고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구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테스는 단기로 볼 주식이 아니에요, 어머니. 예. 그러니까 그 부분들 기억을 하시고 올해 안으로 때려 죽여도 못 가요. 35,000원까지. 그건 알고 계시고 투자 마인드로 하게 되면 내년도나 됐을 때 좀 움직이거나 할 거지 바로는 못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고 예. 21,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28,000원이 한 5% 정도 손실 중이시란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이거 2만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아마 18,000원대 중후반까지 다시 밀릴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결정을 하셔야 되겠죠. 2만 원이 깨지면 리스크 관리를 할 거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18,000원 중반 초반 요 정도 왔을 때 비중을 좀 늘릴 거냐 요걸 어머님이 구분을 하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 예. 나 지금 또 뭐 보고 이게 매도 해버릴까 싶어가지고. 어머니 주식 그렇게 쉽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계속 까먹어요. 그렇게 하시면 어머니. 에이. 그러니까 어머니 판단은 어머님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 주식은 좋다고 그러잖아요. 좋으니까 투자를 해야죠, 어머니. 좋으니까. 좋다고 해서 한 달 내내 올라가는 주식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없어요. 1년 내내 나는 올라가는 이거 주식도 한 달 내에 없고. 빠지더만. 근데요. 어머니 빠지는데 왜 샀어? 빠지는데 왜 샀냐고. 조금은 오를 줄 그건 알았지. 아니잖아. 그죠? 예. 판단은 어머님이 하시는데 저는 투자 마인드로 볼 거라면 가지고 가시고 예. 그게 아니다 싶으면 교체하세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근데 저는 텔콘이라는 게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제약. 그러니까 어머니 판단을 하셔갖고 어머님 판단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단기성인지 장기성인지 좋은 종목은 조금 더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가시면서 종목 다시 한번 선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3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차바이오텍 14,6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차바이오텍 사신 이후에 계속 열심히 올라와서 현재 16,200원권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수익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차바이오텍이 참 이게 말 많고 탈 많은 애예요. 이 친구가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가 관리 풀리고 나서 이제 환기 종목이죠. 투자 주의 환기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들은 일부러 그런 부분들은 아닌데 14,60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14,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은 순환매나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 이격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제약바이오, 제 개인적으로는 시세 흐름들, 뭐 단기적인 시세나 이런 부분은 테마성 흐름들이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 뭐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자세하게 또 얘기하면 노출이 되니까 그분들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조금 더 노려보시고 한 17,000원대 중후반? 17,000원에서 18,000원 그 사이가 되게 되면 241선 저항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대에서 한번 좀 터는 차익을 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바이오텍 가격 전략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가 통화가 됐어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인콘요. 인콘이요. 네. 매수가 비중 부탁드릴게요. 1,870원에 20%예요. 예. 1,870원에 20% 갖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그저께 이익이 조금 났다가 오늘 또 많이 빠지네요. 이걸 그냥 가지고 가는 건가? 조금 더 가지고 사볼까? 갈까 어떨까요? 말까. 그러게 네. 오늘 5% 넘게 빠져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네. 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셨어요. 네. 어머니, 네. 언제 또 전화하셨었구나? 네, 했었어요. 언제야? 언제도 했었어요. 저번에도요. 네. 뭐 하셨었는데, 종목이 그때? 네. 그때 종목 뭐 하셨어요? 그때 뭐 했더라? 어머니 단기 하시는구나? 아니요, 그냥 사가지고 제가 제대로 못하니까. 예, 예. 자, 어머니. 네. 어머니는 지금 이제 처음은 아니세요, 전화하신 게. 네. 근데 이게 보면 어머니, 네. 오늘은 이렇게 좋은 얘기가 안 나갈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네, 네. 자, 일단 어머니 이게 인콘이, 이게 어저께 혹시 매수하셨어요? 아니요, 꽤 오래됐어요. 얼마나 되셨어요? 뭐 한 달 정도 되셨어요? 아니, 한 20일 됐나 봐요. 20일? 네. 그럼 10월 달에 매수하신 거네? 예, 예. 그죠? 그러면 여기에 올랐다가 이렇게 빠질 때 매수를 하셨네요, 어머니가. 그죠? 예, 예. 수익이 조금 났었어요. 예. 근데 왜 안 챙기셨어요? 좀 부족해서 수익이? 네. 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어머니 이게 차트를 보면 네. 누군가가는 조금 이게 거래가 조금 실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이게 그전 단기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단기로 수익을 내고 나오시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그게 대응을 어머님이 안 하셨어요. 그죠? 네. 어머님이 잘못하신 거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대응이라는 걸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어머님 대응을 못 하셨고, 잘하신 거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서 죽어나가는 주식을 안 하신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어머니. 네. 근데 반대로 이건 역배열이잖아요, 어머니. 네. 그죠? 역배열은 시세가 정말 큰 시세가 나기가 힘들어요, 어머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이 인콘이라는 기업만 놓고 볼게요, 어머니. 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정배열로 만들어지고 나서 큰 시세가 나죠. 그죠? 네. 이게 정배열로 되어 있을 때 시세가 크게 나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요게 네. 아마 수익률만 따져보도 한 200% 정도까지 돼요. 요게. 요 상승한 게 200%란 말이에요, 어머니. 네. 그럼 요것만 잠깐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거래량도 증가되죠, 어머니. 네. 그리고 상승도 상당히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긴 정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의 흐름들이 나와요. 근데 지금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은 정배열인가요? 역배열인가요? 이거 지금 네. 역배열이에요. 이렇게 역배열. 역배열이 되어 있으면 요 시기만큼의 시세의 흐름들이 크게 나오지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네네. 그러면 앞으로 어머님이 단기를 하실 때는 이렇게 정배열 초입 구간에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머님이 단기로 보셨는데 이게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좀 눌리게 된다라면 이 갭 하나가 있거든요.
요 갭이 한 1640원, 50원 요 자리대 갭이 하나가 있어요. 네. 요 자리대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어머니. 그러면 더 들어가도 될까요? 그때? 어머니 저랑 전화 상담 해보셨다면서요?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지는 아실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네, 그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갖고 계셨다가 아마 매수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매도하시고 좀 좋은 종목 하세요. 어머니 실적 좀 나오는 네, 애들로. 네. 아시겠죠? 네, 별로 좋은 종목이 아니라고요. 이거? 네. 이거 적자 나오잖아, 어머니. 네. 적자 기업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 봐요, 어머니.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했더니 네, 그랬군요. 그러니까 빠지는 거는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 네. 올라가면 올라가는 이유가 있듯이 올라가는 이유가 실적 좋고 성장한다니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계속 빠지는 건 실적이 안 네.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컴퓨터요. 컴투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7천 원 20%예요. 13만 7천 원을 20% 아니 씩 14만 7천 원. 14만 7천 원이시고요. 예. 그러면은 지금 손실을 꽤 많이 보고 계시네요. 예. 음, 근데 어떻게 10만 원 갈라 그러면 또 빠지고 10만 원 음. 갈라 그러면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10만 원을 좀 넘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좀 예.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컴투스 그럼 한번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올해 이거 뭐 말도 못했어요. 예? 말도 오래됐다고 진짜 오래됐어요. 그죠? 예. 이거 작년 초에 사신 거예요? 작년 말에 사신 거예요? 아니죠. 작년 더 된 것 같는데. 더 됐다고요? 예. 그러면 작년이 아니라 그럼 한 5년 이상 됐어요? 5년? 한 2년 된 것 같는데. 그러니까 2년 정도 됐으니까 작년. 예. 작년 초? 그럼 수익이 나셨다가 손실이 나신 거예요? 예. 났다가 그 안 팔고 더 간다 그런 바람에 20만 원 간다 그런 바람에 놔둔 거예요. 20만 원 간다고 해서? 아, 그래 20만 원이나 19만 1,500원이나 그게 그건데. 조금이라도 챙기시지 그러셨어요. 그런 말입니다. 자, 지금 물타기 해도 돼요? 물타기요. 예. 물타기를 해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좀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어머니. 차라리 예. 어머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눌릴 거예요, 어머니. 예. 한 9만 4천 원 밑으로? 아. 그러면 그때 좀 분할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목표가까지 올라오겠어요? 목표가 어머니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얼마인데요? 아니, 매수가? 내가 산 가격. 매수가 예.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좀 낮춰지겠죠, 어머니? 그러면 상승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13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요? 예를 들어서 예. 추가 매수를 한 9만 3천 원에서 9만 원 정도의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예. 만약에 20%를 추가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예. 매수 단가가 한 12만 원 정도 때까지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매수가 위를 넘어서 한 13만 원 언저리 때까지 나올 것 같거든요. 반등이 예.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럼 그때까지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니까 예. 추가 매수는 좀 해보시고 밑으로 빠지면 예. 그리고 난 이후에 한 12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어머니. 12만 원이요? 근데 여기서 더 빠진다고요? 9만 안 9천 원. 안 빠지면 하지 말고요? 안 빠지면 하지 마세요. 네. 굳이 그냥 지금 그냥 그대로만 가져가시고 예. 차라리 다른 종목을 보셔도 되잖아요. 뭘 볼까요? 예? 뭐 사면 되겠어요? 뭐 사고 싶으세요, 어머니? 아휴. 헬스케어. 세트림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고 싶으세요? 예, 그 제일 많이 빠져가지고. 역시 어머니 개인 투자자들이 꼭 그렇죠. 많이 빠진 걸 사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예. 어머니 제 방송 자주 보세요? 꼭 봅니다. 꼭 봐요? 예. 그럼 제가 뭐 사라고 했어요? 무슨 섹터 사라고 그랬어요? 어? 무슨 섹터 사라고 했어요? IT.
그렇죠. 그럼 IT를 보셨어요. IT를 보셔야지. 그런데 IT가 돈이 이제 없으니까 다뭐 물말이 있으니까 숨도 못 쉬는데 어저께 뭐 하나를 그 뭐지 텔콤 RI 제약 그게 어저께 좀 올라가지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타협가 싶어갖고. 어머니 예. 단기를 하셔갖고 힘들어요, 어머니. 단기를 하니까 힘드니까 아, IT 섹터 조정 받으면 예. 그런 거 좀 보셔도 되고 아까 어떤 어머님이 뭐 테스 물어보셨어. 예. 예. 단기로 시세의 흐름이 안 나네 뭐하네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 예. 이거 내년에 얼마까지 올라갈지 저도 몰라요. 조정받으면 이런 거나 조금씩 모아가요, 어머니. 그 됐어요? 어머님은 지금 방송 안 보실게요. 아까 그 친구가 전화 와 시부른다고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친구가 전화 와갖고 어. 이야기한다고 방송은 틀어놨고도 그 내용을 확실히 잘 전달을 못 받았다고요. 아까 어떤 어머님이 테스 종목 상담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안 올라가서 확 그냥 교체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 텍스 같은 걸 만약에 빠지잖아요, 어머니. 예, 예. 그럼 이런 거 좀 모아 가세요, 이런 거. 그 얼마에? 뭐 한 18,000원 정도 올라 18,500원, 19,000원 요 정도까지 빠지면 예, 예. 그 밑으로 분할로 쫙 해서 분할로 사세요. 그럼 어머니 수익 내고 나올게요. 예, 예. 꼭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예? 테스요? 테스 어머님 알고 계셔? 테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성우 투자하세요. 예. 예,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또 이어받아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고민이실까요? KG ETS요. KG ETS 매수가 비중 부탁드립니다. 15%에 4,420원요. 4,420원에 15%. 네,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어가셨네요. 네. 네, 계속해서 좀 내려오고 있고 거의 뭐 연중 최고가 근처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네. 아유, 어떡해요.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저랑 통화하셨었죠? 예, 예. 그죠? 예.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 2,800원까지 빠질 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좀 올라가는데 음. 추가 매수 조금 더 해도 될까 싶어갖고 전화 한 번 더 드렸어요. 그때 제가 2,800원까지 빠지면 그때 사시라고 했었죠? 예, 그럼 혹시 그런 그때까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예, 예. 일단 빠지진 않네요. 지금 15%신데 예. 이거 단가를 좀 낮춰도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래서 단가를 좀 낮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지금 다시 전화를 드렸거든요. 어머니 근데 이거를 예, 지금 잠깐만요. 이 호가를 좀 보자고요, 어머니. 지금 보면 이게 호가가 그래도 거래량은 좀 나오곤 있는데 실적 자체가 어머니 예, 이게 나쁜 기업이 아니에요, 어머니. 네네. 그러면 이거는 제 네. 판단에는요, 어머니. 예, 물타기를 확 해서 에이씨 매수가면 확 던지고 그럴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수정 전략을 좀 세워보자고요, 어머니. 예, 3,050원, 예. 3,100원에서 3,050원 정도까지 한 5% 정도만 더 매수를 하세요. 네, 그래도 되겠죠. 3,100원에서 3,050원 정도까지. 예, 예. 그러면 아마 단가가 조금 내려갈 거예요. 많이는 못 내려가고. 네, 그리고 났는데 만약에 변동성이 나와서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왔어. 만약에 밑으로. 예. 그럼 그때 나머지 비중을 더 채우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머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게 좀 장기간으로 가지고 가도 되는데 얼마까지 이게 제가 매수한 가격까지 올 수가 있을까요? 물타기에서? 저는 올라간다 보고 있어요, 어머니. 그럼 금액이 얼마 정도나 올라갈 것 같아요? 금액이요? 예. 제 그게- 매수가 가격까지 갈 수 있을까요? 4,400원 이상? 저는 가능성 있어 보여요. 예. 왜냐하면 이게 폐기물 쪽 활용하는 예. 회사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폐기물 금지법이 발효가 되면서 이제 해양 투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돼요. 네. 뭔가 처리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럼 저는 KGTS가 나쁜 기업, 저는 좋은 기업으로 보고 있어요. 어머니. 예. 그럼 전 장기 투자하게 되면 저는 매수가 위로 충분히 간다고 봐요. 예. 그리고 배당도 나오네, 이 기업은. 예. 그러니까 배당까지 받아가면서 투자 마인드 좀 보세요, 어머니. 네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 네,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KG ETS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맞춤 전략 잘 참고하시면서 성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이죠. 일단은 상담 중에는 대안 종목 중 하나로 테스 제안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소개해 주실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글쎄요, 소비 시즌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IT 쪽 섹터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조금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이 뭐가 없을까 좀 보는데 소비 시즌이잖아요. 그러면 연말로 가게 되면 소비 시즌이고 이런저런 것들 행사도 하고 세일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어떤 종목을 볼까 하다가 지금 보는 게 연우라는 기업이에요. 연우라는 기업의 일단 실적을 한번 볼게요. 뭐 실적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죠?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턴어라운드가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 나름대로 괜찮고 재무 구조도 좀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에요. 그럼 어떤 기업인가를 좀 보게 되면 요 위에 올려보면 되겠죠. 화장품 용기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아모레퍼시픽 깜짝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요 용기도 많이 나가겠구나라고 좀 판단이 되겠죠. 그럼 이 친구가 수출을 많이 하나 수입을 많이 하나 좀 보자고요. 그럼 보게 되면 수출이랑 뭐 내수랑 반반 정도 하네요. 51%, 49%. 그럼 반반이겠죠? 별도 기준으로는 나오지가 않네요. 어찌됐든 간에 수출도 하고 있고 내수 쪽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러면 재무 구조도 좀 괜찮은 그런 사항들이고 주주를 보게 되면 대주주가 60%, 그 다음에 PKG 그룹이 7.88%, 그러면 총 따져보니까 한 70% 정도가 대주주 물량으로 좀 쥐어 있네요. 그럼 70%면 7일은 7, 7이 14, 732, 79, 23, 870만 주 정도, 870만 주면 유통 물량 약 한 370만 주 정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370만 주 정도에서 78만 주 정도 터졌다는 얘기는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역별에서 정별권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여기에서는 좀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자리 때죠. 이 자리 때 기본적인 반등은 뭐 26,000원대 이렇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요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아마 28,000원 정도일 거예요. 한 2,000원씩 높여 잡으면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한 24,000원 정도 때부터 한 24,400원 그 이하부터 분할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뭐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조정 시의 수익 관점으로 그렇게 좀 본다라면 나름대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도 여전히 좀 괜찮네요.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으니까 수익 관점으로 좀 보기에는 적합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연우였습니다.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죠. 현재 소비 시즌에 들어선 만큼 수익 관점에서 24,4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1차 목표가 26,000원, 2차 목표가 2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장기 아니고 수익 관점이니까요.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은 끝나도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늘 열려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메신저 이용 가능합니다. 참여 방법 매우 쉽습니다. 문자 상담 주셨던 샵 4989번 그대로 문자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샵 4989 오픈 채팅방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동영상으로도 우리 정재훈 멘토님의 이야기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해주신 후에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전 시황, 마감 시황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깜짝 강의까지 실시간으로 열리고 있으니까 많이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저희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